네, 안녕하세요. 무용글로벌입니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짜는 11월 4일입니다. 네, 독일의 설문조사 기관인데요. 홀리듀에서 조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가와 비즈니스가 하기 좋은 도시를 147개 도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베트남의 하노이, 호치민, 호이안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노이는 18위를 했고요. 호치민은 21위, 호이안은 32위를 차지했다라고 합니다.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침실 한 개 아파트의 월세가 중요한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미국 달러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하노이는 337달러, 호치민은 550달러, 호이안은 219달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근 후의 저녁 식사 비용, 평균 비용을 보게 되면요. 하노이는 1.7달러, 호치민은 2.1달러, 호이안은 1.8달러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요소 중에는 일조량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와이파이 속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왜 비즈니스를 해야 되거나 여가를 즐기더라도 인터넷 환경이 좋아야 되겠죠. 하노이 같은 경우는 14mbps가 되고요. 호치민은 13mbps, 호이안은 12mbps를 기록했습니다. 비교 대상이 없는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93mbps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주요 요소 중에는 관광 명소가 얼마만큼 있는가도 평가 요소에 들어간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평균 택시 요금도 나와 있습니다. 하노이의 평균 택시 요금은요, 킬로미터당 0.51달러이고요. 호치민은 킬로미터당 0.63달러입니다. 그리고 호이안의 평균 택시 요금이 안 나와 있는데요. 호이안을 조금 가보시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호이안이 그렇게 큰 도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택시를 타고 호이안 내를 이동할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외국인들이 호이안에 머물게 되면 자전거로 이동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오토바이를 임대해서 이동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균 택시 요금이 표시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요소로는요, 바에서 맥주 2잔 평균 가격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코워킹 장소가 얼마나 많은지도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하노이 같은 경우는 50개, 호치민 같은 경우는 92개로 나와 있습니다. 모든 지표들을 하노이와 호치민을 비교해 보면 물가가 호치민이 하노이에 비해서 비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에서 발표한 내용 중에서 1위를 차지한 도시는요, 태국의 방콕입니다. 2위는 인도의 뉴델리이고요. 3위는 포르투갈의 리스본입니다. 그리고 4위는 스페인의 바르셀로나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베트남 사람들이 도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일상생활에서도 카드 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위험한 고위험 자산군에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베트남에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베트남의 주식이 상당히 핫합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핫한 게 베트남에서는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높다라고 합니다. 베트남의 경제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이 가상화폐 규모는 세계에서 5위가 될 정도로 상당히 가상화폐 시장이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정부 차원에서도 국가 디지털 화폐 개발을 본격화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도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가 탄생될 예정입니다. 2021년에서 2023년까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가상화폐 연구개발 및 시범 운행을 하겠다라고 했고요.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하는 이유는 베트남이 현금 사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베트남에 다녀보면 저도 마찬가지이고요. 신용카드가 있고 이 신용카드를 베트남에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한국 사람이라서 수수료도 발생을 해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이런 경제가 현금에 의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현금 사용이 훨씬 더 편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마트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은행 거래를 적극적으로 하지를 않습니다. 은행 거래를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목적은 뭐냐면요,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비현금 결제를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그런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전체 소비의 40에서 50% 수준까지 비현금 결제를 유도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정도는 베트남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 또 다른 목표가 있는데요. 2025년까지 15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의 80% 이상이 은행 계좌를 갖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빈도나 아니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빈도도 낮을 뿐만이 아니라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베트남은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앞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중국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싫어하는 이유는 역사적인 이유들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도 많은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중국과 관련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도 중국과 관련된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까지 와서 나쁜 짓을 한 기사가 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베트남 다낭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중국인 일당이 불법 음란물을 만들다가 경찰에 체포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 남성 5명과 이를 알선한 베트남 여성 26세를 중형 선고를 했다라고 하네요. 이 중국인들은 음란물을 제작했는데요. 40세의 A씨가 관광비자로 다낭으로 입국을 했고 주택 자체를 임대를 해서 지속적으로 촬영을 했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여성들을 고용을 했는데요. 출연자에게는 하루에 6시간 일을 하고 70만 동,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3만 5천 원 정도를 됩니다. 그리고 영상당 100만 동을 추가 지불했다라고 하는데요. 100만 동이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5만 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경찰에 잡히게 되냐면요. 출연 여성의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함으로써 이 일당들이 잡혔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인 음란물 배우 3명에게는요.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를 했고요. 베트남 여성 알선책에게는 징역 10년 6개월을 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중국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실형을 받고 형기를 베트남에서 다 마친 뒤에 추방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택 임대를 한 곳이 다낭시 선자군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여기 사무실로 이사 오기 전에 살았던 곳이 다낭시 선자군이었습니다. 네, 이 중국인 일당들은요, 처음에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고수익이 보장되는 미끼로 많은 베트남 여성들을 유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2019년 2월부터 9월까지는요, 4명의 베트남 여성을 고용을 해서 초기에는 중국 전용 소셜미디어 앱에만 게시한다고 하면서 노출 위주의 영상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에 중국인 음란물 배우들이 합류를 함으로써 음란물 영상들로 발전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작된 음란물들은 해외 유료 음란물 사이트에 업로드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마약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마약에 관련된 이런 사건들도 중국 사람들과 관련되어 있거나 또 중국에서 유입되는 그런 마약의 양들도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또는 베트남을 이용해서 여기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중국으로 재반입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베트남에 와서 이렇게 관광을 하면서 관광 수입을 올릴 수 있게 해주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많은 나쁜 일들과 관련이 되어서 뉴스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리고 베트남 수출입의 약 70% 이상이 외국인 투자 기업에 의존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2021년 10월 베트남 수출입 총액을 살펴보게 되면요.
535억 달러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273억 달러가 수출액이고요. 262억 달러가 수입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0월은 11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를 살펴보게 되면요. 14억 5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라고 하네요. 무역 흑자가 상당히 적죠. 10월 달만 하더라도 11억 달러인데요. 그래서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작년의 1월부터 10월까지는 196억 3천만 달러의 무역 흑자를 냈다라고 합니다.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은 작년에도 코로나가 있었지만 올해의 4차 유행 때 강력한 봉쇄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베트남 내의 외국인 직접 투자의 퍼센테이지가 약 70% 수준까지 되었고요. 지난해와 비교해 보게 되면 25.3%나 증가를 한 상태라고 합니다. 자, 여행 관련 뉴스들도 최근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달에 실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베트남의 5개의 목적지 다낭 해변, 나짱, 호이안, 푸꾸옥, 하롱베이는 격리 없이 관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부총리가 최종 승인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베트남 부총리가요. 대상자는 백신 2회 접종 완료자와 완치자이고요. 단체 패키지 관광객이고 보호자를 동반한 만 12세 미만은 음성증명서만으로도 여행이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키지 관광만 가능한 상태이고요. 개인적인 관광은 되지 않습니다. 최소 5만 달러 상당의 코로나19 치료비가 보장되는 의료 및 여행보험 상품에 가입된 여행 상품이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요. 입국한 후에는 지정된 구역에 머물면서 1주간의 프로그램 관광을 실시를 하고요. 그리고 그 1주가 지난 이후에 더 여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검사 후에 다른 프로그램 관광 상품을 추가로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1월에 이렇게 5개가 열려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다낭으로 들어와서 다낭의 리조트에 머물면서 또 지정되어 있는 목적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관광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더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나짱, 호이안, 푸꾸옥, 하롱베이 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칭하는 것처럼 아직까지는 특정 목적지라고 했기 때문에 다낭에 여행을 오신다라고 해서 다낭의 도심을 갈 수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고 싶은 맛집이나 이런 곳을 방문을 할 수 없는 여행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베트남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베트남이 지금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분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외국인들, 부동산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베트남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부동산 시장은요, 4차 유행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상당히 급감을 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은 3분기까지 GDP가 1.42% 성장하는 데 그쳤는데요. 부동산과 주택 수요를 끌어들이는 요소들은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베트남의 중산층이 계속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빠른 산업화와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핵가족화도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에는 이런 지표들이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베트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